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6일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오랜만에 정경두 국방부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요사이는 당연한 일을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국방부가 6.25 전쟁 당시 고 백선엽 장군이 세운 전적을 폄하한 아주 야비한 언어로 폄하한 김원웅 국방회장,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발언과 관련해 백선엽 장군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분이라면서 정면 반박을 했답니다. 이게 뉴스가 됐습니다. 뉴스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나마 소극적으로 국방부 그 뒤에 나오는 보훈처가 문재인 정권의 역사 왜곡에 저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훈단체를 총괄하는 국가보훈처도 이날 김원웅의 발언과 관련해서 1차로 구두로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보훈 두 부처들이 동시에 김원웅에게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은 사실은 이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광복회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여당에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말은 안 하지만은 방조하고 있죠. 국방부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다. 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2번 역임하면서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원웅은 6.25 전쟁이 나자 백선엽 장군은 육군 1사단에 안 나타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감이라고 이 사자 명예훼손이 될 만한 허위 선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백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낸 것에 대해서도 북한군의 핵심적인 전력은 미군이 전부 다 포로 쏴서 죽였고 백 장군은 그냥 진군을 한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건 폄하가 아니라 거짓말이고 선동이고 이 백선엽 장군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을 걸면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어떤 전투를 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역사에 남아있고 특히 미군의 전사에 백선엽 장군이 아주 높게 평가됨으로써 미군들 사이에서 백선엽 장군이 영웅으로 그리하여 여기에 부임하는 유엔군 사령관은 꼭 백선엽 장군을 찾아서 경의를 표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미군이 역사를 조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초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다며 현실과 다른 주장을 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일본군, 만군 뭐 이런데 저걸 두어 가지고 군사기술을 배웠던 사람은 있지만은 독립군을 토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중에서 이런 망언을 쏟아냈는데도 이 여당의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을 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두둔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일부가 일본군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6.25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구잡이 마녀사냥을 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도 조지 워싱턴을 그냥 끌어내 가지고 말살해야 됩니다. 조지 워싱턴이 영국군에서 장교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독립전쟁 때 총사령관이었잖아요. 박삼덕 국가보훈처장도 정무위원회에서 김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1차 구두로 주의를 주었다고 답했습니다. 박 처장은 1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단체 간 충돌을 이야기하거나 국민통합을 제외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김 회장은 구두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조선일보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파묘라는 말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무례한 말인데, 국방부는 백장군은 무공훈종을 수여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되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고인의 공적과 현행 법령을 고려한다면 현충원 안장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서 영웅이라고 말한 국방부의 집권 세력이 어떠한 보복을 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보복이 하겠습니까? 군과 정권과의 관계는 우리 헌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토 방위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도 최종적으로 책임집니다. 국가 안보는 국내의 종북 세력과 같은 이 이적 세력을 국군이 최종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비상시에 뭐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계엄령을 펴고 국군이 정치적 헌법 제5조에 따라서 국가 안보의 임무를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권이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때는 헌법 5조에 따라서 국군이 출동할 지금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조항입니다. 헌법 제5조는. 그러나 이게 헌법 5조가 발동되면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중해야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자중하느냐? 군대는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송영무, 정경두 두 장관을 만만하게 보고 국군을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을 때 5.18 특조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헬기 사격 없었는데 헬기 사격 있었다고 조작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것. 이게 바로 헌법 5조 위반입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정경두, 박삼덕 더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런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럼 백선엽 장군이 침입하니까 안장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할 겁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그런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국군은 영원합니다. 국가와 함께. 그러나 정권은 짧습니다. 정권은 짧고 군대는 영원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우리 역사 발전 속에서 4가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남은 2개는 뭐냐?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통일한 다음에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뒷받침하고 인류국가로 가는 무력적 뒷받침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국군의 6대 임무인데 6대 임무 중에 4개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3대통령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경제 건설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북 세력의 발호로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군과 국민이 같이 극복하면은 자유통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군은 국가에 충성하는 집단이고 헌법에 충성하는 집단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국군이 정권에 충성하면 그때부터는 사병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이 문재인 정권은 그 속성이 반헌법적입니다. 그러면 헌법을 무시하는 정권에 충성하면은 그 군대도 헌법을 무시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반군이 됩니다.
그나마 정경두, 박삼덕 두 사람 뭐 우파 세력으로부터 아니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저항을 한 겁니다. 이들의 저항은 헌법적 근거가 있고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두, 박삼덕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문재인 정권이 만약 비판하는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위상이 확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를 저는 두 개로 꼽습니다. 하나는 세 개로 꼽아도 되겠네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군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고, 세 번째는 조금 요사이 좀 이상해졌습니다만은 터키 군대입니다. 터키 군대는 케말 파샤를 배출을 해가지고, 케말 파샤가 아타투르크라고 합니다만은 이슬람권에서 최초로 터키를 근대화된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에르도안이라는 이 파퓰리즘을 무기로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터키에서 군대가 약화되었습니다. 군대가 약화되니까 터키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군대는 정교 분리에 의해서 이 정치에 이슬람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 방호벽이 약화되는 순간부터 터키에서 독재가 발효하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즉 터키의 군대는 국가도 수호하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도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군대라는 점에서 만약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군을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군 편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잘못한 게 많지만 이렇게 잘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삼덕, 정경두 잘했다고 전화도 하고 댓글도 쓰고 편지도 쓰고 해야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